네, 우체국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체국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로는 우체국 방문자들에게 우편 접수, 스틱 포장, 금융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의 안내와 시니어 카페인 바리스타, 일반 우편물 수거법 등을 우체국 내 직무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승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지역 노인 일자리와 인력 강화 생각지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시스템 사용 보호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우체국에서는 현재 알뜰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알뜰폰은 시니어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알뜰폰을 구매하러 오시는 시니어분들에게 현재 우체국 금융 시스템인 이타 앱의 사용법을 디지털 교육을 받으실 시니어분들이 알려주시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뜰폰을 구매하러 오시면서 이타의 사용법도 알아가실 수 있어 앱 사용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어르신분들은 입소문도 잘 내주시기 때문에 구매하러 오시는 분도 늘어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니어분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더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알뜰폰을 구매하러 오신 시니어분들에게도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단지 아파트의 일반 우편물을 시니어분들이 배달해 주시는 방안입니다. 집배원들은 하루에 등기와 소품을 배달하는 데에도 한 최소 50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호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우편물은 지역을 잘 알고 계신 시니어분들을 채용해서 배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안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등기 등 대면 배달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집배원분들이 하시고 일반 우편물의 일부라도 시니어분들이 도와주시면 집배원분들의 일손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등기 사업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 안내문을 집배원분들이 배달하고 확인하여 도와드리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분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전달드리지만 실제 업무가 더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첫 배달은 집배원분들이 해주시고 후에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추가로 재확인을 하거나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가구가 있을 시에는 사후 관리를 시니어분들이 맡아주시면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최근 국내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우체국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체국에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 우체국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가 임용이 된다면 우선 제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고 우체국 내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체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대리직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미 우체국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알뜰폰을 실제 지원자님께서는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뜰폰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 시니어 위주로만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젊은 층도 사용을 그래도 한다고 보십니까?
청소년부터 해서 그 젊으신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어르신들이 어르신에게 좀 사용 방법을 최대한 알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맨 처음에는 뭔가 교육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단 요즘에는 그 60대 이상의 분들도 굉장히 그 핸드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메신저 같은 거 기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앱을 통해서 뭐 송금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 시니어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니어분들이 도움은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이런 알뜰폰 구매자가 이런 교육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네, 원하시는 분들은 네, 해주는데, 만약에 배우게 되시면 우체국에 따로 방문을 안 해주셔도 괜찮고, 혼자 집에서 편하게 앱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 어떤 자율화를 이끌어 보겠다. 그런 의도상에서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그 알뜰폰에 대한 이런 시니어 대상 교육이나 아니면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런 시니어 분들의 이런 대단지 중심의 이 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점들은 봉사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시니어의 인력 활용 부분들이 봉사 네. 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불을 하는 겁니까? 급여가 나가는 어, 겁니까? 물론 급여가 일정 부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어르신들이 바라는 그런 급여는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최저시급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맞춰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요. 알뜰폰을 실제 시니어분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교육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분들은 더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런 분들, 네. 교육자나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으로 활동이 간절한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취미 삼아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니어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에는 어, 취미 생활로만 생각하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조금 일찍 퇴직을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일단 취미 생활로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가 좀 간절한 분들 위주로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두뇌를 사용하시니까 건강도 어, 어느 정도 좋으실 것으로 생각을 신체적인 합니다. 활동도 계속 하시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사실 수도 있고 네, 건강하게 맞습니다. 그런 걸 의도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말을 이어갈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 지원자 이미나입니다. 네, 저는 행정, 외식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직렬에서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학원 상담 업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을 응대한 경험이 있고, 직업훈련기관에 근무하면서 엄격한 고용노동부 주관의 인증평가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A 등급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든지
그 맡은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 저의 열성적인 업무 성격을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대하는 저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우리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그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계리식 근무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 최우선의 서비스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체국 고객분들이 원하는 최고의 서비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요. 일단 업무적으로 좀그 우체국 자체가 이제 신뢰 있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없고 좀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또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약간 봉사 정신이 있게 그렇게 어,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자님이 생각하시는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란 일단 고객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 서비스 자체가 뭐 어떠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서비스는 그 고객분들이 음. 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이 네,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하시겠습니까? 고객이 생각지 못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겠습니까? 네, 당연히 고객이 음, 생각하지 못하는 아, 기준을 그런 거를 충족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이 그래도 조직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네.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십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음, 어, 제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고객분을 응대해 드릴 때 조금 그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제 자신이 조금 자괴감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네, 하나 여쭤볼게요. 우체국을 그래도 방문을 해 보셨을 겁니다. 우체국에서 아, 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개선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제가 한 다여섯 곳의 우체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갈 때 그 자동문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문을 여닫는 그런 방식의 그 우체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체국은 어쨌든 그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제 조금 공익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셨을 때 그 여닫는 문에서 조금 당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 다 거의 자동문으로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이 가장 그래도 우체국에 오셔서 그래도 업무적으로 이것을 꼭 내가 먼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가장 하고 싶은 건 우편 서비스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우편 서비스 자체가 일단 가장 보편적인 그 우체국에서의 업무 서비스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업무를 튼튼히 해야, 그래야 나중에 뭐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좀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편 서비스부터 네,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은 같이 좀 내가 어울리기 힘든 유형의 동료, 또 업무 스타일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식이 있으십니까? 어,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다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굳이 어떤 업무 스타일을 안 맞는 그런 분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조금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은 조금 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좀 불평불만은 안 하는 겁니까? 좀 긍정적이십니까? 네, 저는 웬만하면 음, 좋게 생각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한다. 그럼 어떤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분에게 내가 그래도 조언이나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동료를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어 어떠한 뭐 불만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불만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조금 약간 좋은 쪽으로 약간 유도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지원자님이 실제로 이제 우체국에 근무를 하실 텐데 10년 후의 모습과 함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을 거라 봅니까? 일단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저희 그 업무 숙련도도 좀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업무도 당연히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융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좀 그냥 금융 상품을 잘 판매하는 곳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그 어떠한 뭐 금융 연수원 같은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교육을 받거나 뭐 자격증 같은 것을 계속 취득해서 이제 이런 우체국이라는 그런 공적 기관에 맞게 조금 공적 금융 상품도 좀 개발하는 것도 좀 제안을 해보고 이렇게 좀 전문성을 키워서 좀 우체국에 좀 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네, 음, 그런 계리직 근무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간단히만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미나님은 사조서는 크게 뭐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시는 게 발표가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사조서 네, 단계부터 가능하면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디테일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 점수가 좋을 겁니다.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체국에 방문했을 때 개선하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제시를 할 네, 것이 우체국이 하라 이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범위에서 나오는 게 이 면접을 끌어가기가 훨씬 좋습니다. 내가 네.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은데 자동문 다 내가 고쳐줄 겁니까? 아닙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할 말이 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치를 네, 바꾼다, 아니면 고객의 이런 사소한 불편함을 뭔가 해보겠다, 붙이겠다, 안내하겠다, 캠페인한다, 뭐 이런 류 있겠죠. 불편함을 네, 찾는 게 일단 좋고요. 장애인분들이 네, 왔을 때 뭘 못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한 거.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더 성의 있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 또한 마찬가지 어떤 고객이 너무 많다는 걸 보았다. 우편인데 그 중에서 어떤 EMS나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이 자꾸만 묻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걸 봤다든지 뭐 이런 디테일한 경험이 있죠. 네. 그런 걸 기반으로 난 이런 부분부터 몰리는 곳에서 먼저 한다. 아니면 처음 오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다. 뭐 등등 있죠. 많이 있는데 우편한다. 기본 업무니까 열심히 할게요. 이런 느낌이 나면 안 된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 디테일을 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는 당연한 걸 얘기하는 유입니다. 혹여 점수가 네. 지금 좀 여유가 있습니까? 필기 점수가? 한 2점,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라고 하면 이 디테일을 살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서비스나 네, 이런 부분도 물어봤던 것도 누구나 답은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네, 생각한 티가 나는 게 포인트예요. 생각한 티. 당연히 네. 고객이 만족하는 것을 위해서 경청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돼요. 근데 생각한 티가 나야지 저 사람이 그래도 성의 있게 그래도 열심히 이런 느낌이 난다.
네, 알겠죠? 아까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에서 강조한 게 진정성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죠?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조금만 네, 보완해 보시고 답변을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분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시연님, 네, 네, 아주 이게 좋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이게 음질도 좋고 너무 좋네요. 자, 준비되시면 오늘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조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앞에 현황 이런 거는 발표 안 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현황 간략하게 하십시오. 현황을 길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점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노인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인력 활용 방안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한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복지등기 사업에 집배원불 대신에 시니어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된 우체국 집배원들이 그 지역 구석구석 사정이 밝으셔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며 복지등기 우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미 집배원분들이 추가 노동이 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 대체 인력을 그 지역의 주민 어르신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보았었는데, 공무원 등 낯선 사람들이 찾아가면 위기가구들 중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동네 이웃이 접근하면 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르신을 복지 등기 사업에 일자리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니어 농장 운영하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체국에서는 이미 세 곳이 시니어 카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지역 어르신들과 공동으로 시니어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다 같이 농사 짓고 수확하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량을 우체국 쇼핑이랑 연계하여 팔기까지 한다면 수익 창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에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을 주축으로 해서 그 지역 특산품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주말 농장 형식으로 체험도 시켜주면 그 공익사업에 더 홍보도 되고 우체국과도 연결될 것 같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체국에 오시는 시니어분들을 교육하기인데요. 우체국에 찾아주시는 주 고객층이 시니어층인 만큼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이 같은 연령대 분들에게 간단한 기기 사용법 및 모바일 앱 교육을 지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 배움실이라고 매장 이류 공간에 어르신들한테 앱 설치 및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기기로 이용하고 싶어도 배우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며 토로하신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내방하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분명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같은 어르신이 교육을 해서 같이 받는다면 즐겁게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도 일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입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복지등기 사업을 하신다면 집배원분들이 업무 가중 문제가 해소가 되고 생산성 또한 증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고유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적 자본의 역할까지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활력과 동시에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포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우체국에서 시니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사 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모든 고객분들의 편의를 받으리며 신뢰성 강화에 노력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이런 고령층들이 하는 어떤 다른 장소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저기 뭐 50 어르신들 플러스 센터나 뭐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르신들이어서 좀 느리고 좀 맛이 없을 거다라는 편견도 조금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르신도 똑같이 정말 바리스타처럼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음.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카페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카페 이후에 어르신들이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 직업군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우체국에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글쎄요. 좀 다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바리스타, 카페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혹여 지원자님이 참 이런 부분이 참 인력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전 조직도 있고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생각해 봐야 합니까? 그냥 저는 그냥 어르신들이 봤을 때 막 애들 학교 그 음, 뭐지 교통 그런 거 한 적을 많이 본 적이 있어서 음, 그런 그 교통 앞에서 이제 복잡한 이제 주차 음, 요원이시거나 아니면 음,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음. 그쪽으로밖에는 생각이 아직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최대한 이런 복지 쪽에 최대한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겁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옆에 뭐 저희 할머니도 좀 많이 고령이시고 제가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할 때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노인분이 수업 받으신 적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보셨다. 네. 우리 그럼 어르신들의 어떤 인력을 활용했을 때의 비용은 우체국이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저는 비용은 지불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이 부담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분은 뭐 이게 약간 어느 비용이 필요하실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음, 너무 봉사활동에 치중하게 되면 음, 그분들한테도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될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얼마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그 이상의 수익화를 그래도 좀 해야 되는 또 입장에서 어떤 수익으로 연결이 좀 됩니까? 이 복지 등기 서비스다 하면은 뭔가 네. 이렇게 열심히 최대한 지역 내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우체국에는 어떤 이득인 겁니까? 최국의 이득은 아무래도 뭐 이미지만 있는 공- 겁니까? 공익성. 공익만 얘기합니까? 좀 수익도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습니까? 음, 뭐 상담가로서 하면은 뭐 우체국에 여러 가지 상품도 있을 거고 뭐 쇼핑몰에 대한 어떤 활용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주문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네요. 그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비용은 우체국이 부담하되 그래도 지금 적자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네, 더 큰 행복과 친절함으로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시연입니다. 저는 6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진단 테스트를 통한 진도 결정과 눈높이에 맞춘 관리 방법으로 지국 내 수업 보유율이 제일 높은 선생님으로도 뽑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상황과 교재 진도를 기록한 진도 그래프와 분석 자료를 토대로 얻은 저만의 수준별 학습 방법으로 학부모 상담 시에 적극 활용하여 만족을 드렸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 실무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입사 후 고객분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적합한 맞춤 상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 증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우체국 고객의 정말 원하는 니즈는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많이 방문을 해보셨겠죠? 어, 우선은 그 정확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좀 알아서 일 처리를 해주길 원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지원자님께서 우리 이제 합격을 하셔서 다니셨을 때 처음에 무엇부터 그러면 할 것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뭐 우편 단순 업무이지만 우편 사이즈 문의가 많을 것 같아 그것이랑 가격을 먼저 제일 먼저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건네서 음. 먼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먼저 알아서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네, 우편 쪽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그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루 어, 중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택배 그 상자 사이즈 규격이랑 음, 가격일 것 같습니다. 사이즈 규격이 내가 네. 포장했는데 맞습니까?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정도인데 어떤 호가 맞을까요? 뭐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좋습니다. 우리 박스 네, 2호의 이 가로 세로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그럼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얼마라고 알고 있으십니까? 아직은 그 부분은 지금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제가 그럼 혹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체국에 가셨을 때 가격을 숙지를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미리 알아보실 겁니까? 빨리 적응하기 위해 미리 알아볼 것입니다. 미리 알아본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방문했을 때 고객이 가장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더라. 어떤 거를 보셨습니까? 제가 갔던 곳은 택배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였었는데요. 제가 갔던 우체국에서는 그 사이즈 호만 적혀 있었지 그 표본이 없어서 어르신이나 이제 찾으러 오신 분들이 어떤 게 맞을지에 대해서 몰라서 계속 물어보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님이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우체국의 여러 불편 사항들을 보셨을 텐데 어떠한 AI 기술이 도입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껏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선 택배 그쪽 관련해서 상자 이 규격에 맞는 그거 무게나 사이즈에 대해서 AI 기술이 도입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는 어르신들의 좀 편의를 제공하기 쉽게 뭐 소리가 크게 들리는 뭐 말이라든지 아니면 음. 많이 어르신들의 음. 네, 또 편의를 좀 제공하는 그쪽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많이 생각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는데 실제 네, 우체국과의 접점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왜 우체국입니까? 어, 학습지 교사로 일을 했을 때도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많이 이제 접하면서 우체국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춤 상품도 많이 이제 추천을 해서 뭐 과목도 많이 했었는데 우체국에서도 많은 상품들이 있는 만큼
상품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맞춤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우체국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거 우리 학습지이시니까 가장 많이 만나봤던 연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많이 만나봤던 연령층은 아무래도 10대 초등학생 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10대 초등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초등학생에게 우체국의 상품을 추천한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음, 아이러브 적금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이러브 적금을 추천하는 이유는 통장을 만들었을 시에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더 숙지해야겠지만 음, 캐릭터 이제 그 뭐지? 그 통장의 캐릭터화가 되어 있어서 음.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할 것 같고 그 상품을 가입했을 시에 아이들의 보험을 무료로 해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최근에 우리 젊은 층들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새로 나온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쵸? 이 네,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름은 아십니까? 네, 게이드 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조금 그렇긴 한 것 같지만 저는 젊은 층을 위해서 공약했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괜찮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라 이겁니까? 이름이 조금 어르신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하실 만한 이름이 아니어서 그게 근데 실제 이름은 우리 강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미는? 10개 한자를 써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의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다시 없앱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어르신도 좋을까요? 우리 시니어 고객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뭐가 이렇게 있으면 눈길이 갈 것 앞에 같습니까? 카드 그림은 그대로 개인 겁니까? 자유롭게 바꿔 오십시오. 뭐 소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 만약에 개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그냥 그냥 진돗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돗개요? 카드가 그럼 네, 진돗개 카드가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그 이름을 정확히 생각을 못해서 그래도 그냥 한번 그래도 이야기했을 때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관점에서는 어, 좋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실패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실패는 학습지 교사로 일을 했을 때 아이에게 더 학습 제공을 못 해줬던 그러니까 단계를 수정도 그렇고 아이에게 더 높은 단계만 유도해서 아이를 이제 교재 밀림으로 하게 만든 것이 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준 이상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너무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 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 스스로에게 실패가 있다. 그럼 인생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 그 개인적인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 터닝 포인트도 좋고요.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학습지 교사로 했을 당시가 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조금 소극적이어서 좀 많이 이렇게 꺼려 했었기도 했고 누군가 앞에 나서서 지도를 하고 또 누구한테 또 학습 상담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학습지 교사로 딱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지도하고 누군가에게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용기이자 음, 만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의 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단점은 좀 일을 하기 앞서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음,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말고 없습니까? 또 단점이라면 저는 좀 제 성과에 못 미치는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마지막 진짜 질문입니다. 우체국 갔을 때 내가 가장 하고자 하는 그 성과 하나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가서 고객분들이 저 직원 정말 최고다, 정말 만족감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면접은 끝났습니다. 잠깐 체크를 해볼 거는 장점은 뭡니까? 저의 장점이요. 네. 저의 장점은 좀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거 목소리부터 아주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 자신 있는 그런 태도가 저는 좋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받긴 하지만 금방 털어낼 것 같은 그런 목소리입니다. 실제로도 그러시나요? 아닙니까? 많이 잊어버리려고는 합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좋다고 봅니다. 자, 일단 생각하실 거는 우리 시연님은 일자리 활용 좋거든요. 다 얘기는 좋은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겠어요. 공익에 대한 건 좋은데 그래서 우체국 이걸 왜 해야 되지?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건가? 네. 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해보지까지만 생각하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두 번째 얘기한 건 되게 좋죠. 일자리도 하고 주말 농장도 하고 이런 경험도 아이에게 경험해 보도록 하고 연계하여 수익화 뭐 이렇게 상생이죠. 지역 상생도 있고 요런 게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부분 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뭐 복지 증진이랑 어떤 많이 걸으면 뭐 아니면 많이 뭐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할수록 뭔가의 성과급을 준다 해도 뭐 일단은 괜찮습니다, 사실. 네. 복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노케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응용하시면 아주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운영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하는 게 상당히 다양할 텐데 너무 카페만 얘기하기 때문에 카페 말고 다양한 게 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학습지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어르신들이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에서 어르신의 인력이 필요하면 뭘 하면 좋을까 얘기하기가 편합니다. 상당히 편할 겁니다. 이런 거 인력 좀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분명히.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익 말고도 좀 수익화나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서 좀 참신한 거 얘기하면 아주 좋겠다. 그렇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객의 니즈는 가서 파악하면 안 됩니다. 네. 파악한 것을 얘기하는 게 면접이어야 돼요. 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알아본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숙지했습니다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이즈나 이런 거를 헉 했던 그런 질문이 있죠. 헉. 네. 그죠? 당연히 보긴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몇 호가 작년에 가격이 올렸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허기인데. 그거를 아셔야 만약에 이 오시는 분들이 모르고 왔을 때 갑자기 오랜만에 했는데 하나만 올라 있다. 그럼 화를 내는 분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체국은 취약층들도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100원 가지고도 싸운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알겠죠? 이런 건 아셔야 되니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AI 기술이나 이런 거는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제를 다시 드리긴 할 건데 반드시 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하셔야 돼요. AI 이런 것도 4차 산업혁명도 어렵지 않게 접근하시면 가장 뭐부터 보셔야 되냐? 가장 내가 보았던 고객의 불편함. 그래서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 동료들의 어려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할 거 많습니다. 네. 알겠죠? 불편함을 추천해 보셔라. 그리고 네. 젊은 층을 위한 노력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MG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내 나름대로 넓혀갈 수 있을까 고객층으로 꼭 생각해 보시고 시니어층도 어떻게 하면 만족을 줄까 기존 고객이요. 생각해 네. 보실 부분 아주 좋습니다. 나머지는 잘 하셨으니까 이런 정도 좀 보완해 보십시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씩씩하고 좋습니다. 아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시간이 가니까 혜연님. 네. 네,
네, 또 회원님도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사조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의 지역 고령화 일자리 인력 활용 방안을 발표할 지원자 이혜은입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일자리 창출 전략, 기대 효과 및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정부 정책 트렌드 및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들의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점은 우체국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의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체국은 조직 내 상존하는 여러 이슈를 최소화하고 조직 생산성 증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고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우체국의 효율성도 증대하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첫 번째는 실버 거점 택배 사업소입니다. 우선 요즘 지상에 택배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점에 택배를 내려놓고 그것을 이제 실버 인력들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단순히 택배만 배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 등기도 같이 겸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소품 물량 과다로 인한 집배원의 업무 과중이 주로 경감되고 지역 우배송권도 줄어들 수 있으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소외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체국 시니어 서포터 활성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도 실행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를 하여서 모든 우체국에 배치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갔던 우체국에서는 근로장학생이 계셨거든요. 거의 모든 우체국에 근로장학생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근데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맡아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문자에게 우편 접수를 안내해 주시는 것은 같은 노인끼리 해주시는 게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점포 운영을 노인분들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네. 우선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우선순위로 사업자로 선정을 한다던가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점포에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공동 점포를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을 실행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많은 아무래도 우체국에 부담을 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노인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 전담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률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우체국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시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혜의 관점에서 공유가치 창출의 관점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나는 선호하는 방법 한 가지는 그럼 뭡니까? 우체국 시니어 서포터입니다. 그럼 시니어 서포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까? 우체국에. 우체국 대기 시간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포나 우편 업무를 보시는 분들 안내해 주시는 업무 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재는 우체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간단 업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겁니까? 우선은 소포 같은 것들 어디에서 상자를 가져다가 포장을 하고 이렇게 창고 계리직 직원분들이 업무하시기 편하게 딱 가서 접수만 할 수 있게 대기 시간 내에 딱 접수를 해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우리 우체국은 내부 인력에 대한 좀 비용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부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로자 학생들 엄청 국가에서 많이 뽑는데 음, 노인 시니어 일자리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이 활약하는 그런 무언가의 사업체에 방문은 해보셨나요? 네,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음, 의정부 제2시장 VIP입니다. 네, 시장에는 모든 사업주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시죠. 네, 그분들 근데 충분히가 아니라 엄청난 전문가시고, 전문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시장 쪽을 좀 많이 가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자님께서 우리 우체국에 그럼 지원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할 수 네, 있는 일이요? 우체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지원자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우선은 고객 편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너무 당연하지만 업무적인 것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체국이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점을 통해서 뭐 업무의 효율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 제가 여쭤보는 그 방향은 네, 어떻게 하면은 지원자님이 우리 우체국의 대기나 이런 지연을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느냐 서포터즈 보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없으면 내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인력이 적으시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이 대기가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무인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도 시골 우체국에서는 사용되기 힘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전문성을 갖춰서 음.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응대를 해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골을 얘기하신 건가요? 네, 시골은 뭐 대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음, 그 수학철 같은 음. 때는요, 제가 박스로 가득 찹니다. 아, 문장을 수학철을 박스에서. 얘기하신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 기간에는 음, 그래도 평소에도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르신분들은 무조건 우체국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리식 지원자 이은입니다. 우정청의 계리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저만의 두 가지 경험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고객들을 응대해 왔습니다.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했을 때 다양한 연령층들의 고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거나 불편한 점에 항상 귀 기울인 결과 강의 평가 및 수강 지속률 우수와 20%의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늘 앞장섰습니다. 청년 봉사단체 부단장으로서 사회 취약 계층 분들과 함께하며 공익을 몸소 실천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여 먼저 나서서 배려해주는 자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 강점들을 토대로 여러 내방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며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우체국 수입 창출과 신규 고객 확보에 기여하는 우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그러면 컴퓨터 학원에서 주로 하셨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강사라는 겁니까? 네, 저는 강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내 나름대로의 강의 평가가 좋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음, 제가 음, 단체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수강생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드렸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몇몇 수강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인 질문을 받아 수업의 흐름이 가끔 끊기곤 하였습니다. 이에 난감하던 다른 수강생들을 위해 저는 수업 종료 직전 10분간 한 명씩 차례대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짐은 물론 수강생들의 궁금한 부분 또한 원만하게 해소해 드리며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만의 어떤 집중력을 상대방의 어떤 집중력 향상을 어떻게 좀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우선은 약간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개념을 프로세스화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저만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체국에 분명히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네, 우체국 상품을 좀 집중력 있게 유도해서 어떤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권하실 겁니까? 우선은 보험 상품을 아, 보험 상품이요. 네, 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대부분 보험이 어느 정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아, 요즘 음, 그 자식들한테 음, 신세지기 싫어서 음. 장례 서비스 같은 거 해주는 그런 보험이나 치매 보험. 장례 서비스요. 네. 장례하면 막 화내는 분도 많으실 텐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음, 그리고 갑자기 치매에 걸리시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거 꼭 자식한테만 음, 지지 않는다는 생각보다 음.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원자님께서는 너무 훌륭하신 인성을 갖고 계신 우리 어르신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은 어르신도 있는데 좀 예민도가 높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어르신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십니까? 음, 수업 중에 본인만 소외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외받는다. 네,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준다. 뭐 그런 그러니까 본인만 이렇게 좀 예뻐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네, 음, 결국에는 깊은 대화를 통해 음. 오해를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 고객을 아마 이제 응대를 할 텐데요. 내가 우리 네, 고객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노하우나 요령이 있습니까? 우선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그날의 감정 상태도 빠르게 캐치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우리 이제 우체국에 오실 텐데 내가 그래도 우체국 가서 이런 것을 꼭 해보고 싶어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우편 업무를 맡게 될 텐데요. 우편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상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을 하셨다. 또 반대로 좀 걱정되는 건 없습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생각보다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외국어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중국어를 한번 공부해 볼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외국인 고객도 많이 오니까 네, 중국인이 많다 이런 거죠. 지방에는 중국인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지원자님께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희생 어떤 게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있다면? 선생님요?
제가 재직했던 학원에서 동료 강사 선생님이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부친상 기간이 길다 보니 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네, 제가 먼저 나서서 네, 수업을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제 수업에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네, 우선은 제가 아무래도 수강생들하고의 약속이기도 하고 5일간 수강을 다시 보강한다는 건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니까, 네,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제십니까? 힘들었던 순간은 역시 그 보강을 들어간 수업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지껏까지 이렇게 원래 하시던 강사님이랑 알콩달콩 재밌게 수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의 뭔가 네, 그 니즈를 다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체국의 10년 후 모습 얘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체국의 10년 네, 모습이요? 우체국에 근무하는 나의 10년 후를 얘기합니다. 저 우선은 그 우편 분야에서는 완벽한 네, 마스터 한 직원이자 네, 고객의 부가가치를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우체국의 부가가치를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금융 쪽에서도 네, 두각을 나타내는 음,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우체국이 지금 많이 힘드니까요, 경영상. 네, 음. 금융 쪽에 네, 저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혜은님, 네, 혜은님이 그 지역이 어디셨죠? 제주였나? 저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경인 쪽인가요? 네, 실제 그러면은 그 주로 있는 데도 그쪽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다 읽는 겁니까? 안 보고 하는 겁니까? 저희요? 네. 사조서 보고 읽었습니다. 사조선 읽었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보고 읽은 외적으로는 네, 여기 뭐까지 쓴 거는 제가 음, 자기소개 같은 건 보고 읽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내가 암기했던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각지도 않았던 걸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네, 보고 빠르게 읽으려고 하게 되면은 뭔가 그 네, 안 맞을 겁니다. 저분이랑 호흡이. 네, 그래서 만약에 사조서 할 때도 내용은 네, 괜찮으니까 그거 네, 보시고 너무 그 내용만 보고 읽으려고 계속 하게 되면은 뭔가 점점 말이 빨라질걸요? 네, 그래서 가끔씩은 저 면접관을 쳐다보면서 호흡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체국한테 바라는 점만 지금 얘기를 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또한 어떤 부분에 이런 식으로 기여를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한 줄은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네, 네, 알겠습니다. 나도 좀 활용해라. 이런 분이 좋다고 보고요. 어차피 지난번에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서포터즈나 뭐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으로 가장 그런 고객의 지연을 막기 위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어르신이 했으면 좋겠다. 모든 이런 근거는 내가 방문했을 때 본 거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저 그냥 단순히 느낀 점이나 내가 생각하는 점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방문했던 기준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좋은 겁니다. 네, 네, 그 감사합니다. 부분 얘기 드리고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셨을 때 이 소통과 공감을 하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용어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한 번은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아니 그게 아니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을 잘 형성하기 위한 나만의 요령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좋겠다. 네, 저는 네, 그거를 권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집중을 끌어내리겠다. 뭐 이것도 잘 하셨고요. 그리고 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스피드가 빠르긴 하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갔을 때 꼭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이 EMS 쪽입니까? 네, 그런 쪽이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EMS, 네. 갔을 때 EMS를 내가 실제로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흐름이 돼야 돼요. 네. 알겠죠? 경험 기반으로 얘기해야 그래도 좀 뭔가 고생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네. 힘들었던 순간은 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좋긴 하지만 흐름상 하나 다른 거를 얘기해도 좋을 타이밍이었거든요. 그게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그죠. 요 힘들었던 순간은 제일 많이 묻는 유형이니까 생각은 해 두십시오. 근데 어떤 걸 얘기하냐? 고객한테 피해, 상대방의 피해를 가장 크게 줬을 때가 좀 힘들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줄까봐도 힘들어도 됩니다. 네. 뭐 혼자 맡았을 때 그런 게 다 그런 포인트니까 전반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네. 이제 안 보고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이어가지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희정님.